자, 16장 열역학. 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열역학의 뭐 세 가지 법칙이라든지, 자, 그리고 어떠한 반응의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화학 반응에 있어서 뭐 깁스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자, 깁스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깁스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때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깁스 프리 에너지하고 화학 평행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16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의 1. 자, 자발적인 물리학적, 화학적 과정. 자, 어떤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뭐다? 폭포수는 자, 아래로 떨어진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 맞죠? 자, 그리고 설탕 덩어리는 커피잔 속에서 이렇게 용해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뭐, 일기압하에서 물은 0도씨 아래에서 얼고, 뭐다, 얼으면, 자, 0도씨 위에서 녹더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맞죠? 자, 그리고 뭐 여러 뭐다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자, 기체는 진공으로 된 구속에서 이렇게 팽창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철은 뭐다 산수와 물에 노출되면 뭐다 녹을 형성하더라. 녹이 슬더라. 즉 산화가 되더라.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이런 예들을 우리가 자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자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뭐다, 어떠한 자, 물리적 힘이나 뭐 화학적 변화가 없이도 뭐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 우리가 자발적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뭐다 자, 스키를 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자발적이지만 자, 밑에서 위로 스키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자, 편리성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맞죠? 힘을 가하면, 억지로 힘을 가하게 되면. 자, 근데 이걸 만약에 뭐 고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거꾸로 올라가는 게 뭐다? 스키를 타면서 올라간다는 게 쉬울까? 어렵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 비자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발과 비자발적인 자, 양상을 기체에 빗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발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어떤 콕을 한쪽에 이렇게 기체를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 콕을 뭐다 열었다. 자, 열었을 때마다 기체가 자,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다. 맞죠? 한쪽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가지는 걸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뭐다. 자, 여기서 다 양쪽으로 퍼져 나가 있는데, 자, 이걸 다시 닫는다고 해서 뭐다.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될까? 자, 그렇지는 않는다. 맞죠? 자, 그런 반응은 진행될 수가 없다. 맞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비자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자발적인 반응과 비자발적인 반응을, 자, 혹시 학생들이, 자, 가역적인 반응, 뭐다, 비가역적인 반응, 그렇게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개념은 뭐다? 잘못된 개념이다. 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라는 말을, 뭐다,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발적인 반응에 대한 예를 한번 보시면, 자, 메테인이, 자, 연소가 됐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자, 여기서 뭐다? 우리가, 자, 표준 엔탈피 변화 자체가 마이너스 890.4 kJ이다. 자, 이 말은 뭐다?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런 말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소하고 뭐다? 수소나 음이온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뭐다? 물을 만들 때. 자, 중화 반응 자체도 뭐다? 자,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이므로 발열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물 고체가 뭐다? 즉, 얼음이 뭐다? 액체 물로 될 때. 자, 이걸 우리가 용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죠? 용해 과정도 뭐다? 우리가 발열 과정의 하나이므로 뭐다?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뭐다? 우리가 용해 과정일 때 발열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이 물속에서 자, 녹아서 뭐다? 암모늄 양이온과 뭐다? 질산 음이온으로 이렇게 뭐 이온화되는 거죠. 자, 이 자체도 뭐다? 우리가 발열 과정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엔탈피가 뭐다? 감소하는 반응 자체는, 자,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네, 답은, 예, 그렇습니다. 자, 엔탈피가 감소한다는 말은 뭐다? 기존보다 뭐다? 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진행돼가는 뭐다?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3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호로 S로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는 뭐다? 개의, 자, 무작정도 또는 뭐다? 무질서도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다? 무작성도라는 말보다는 뭐다? 무질서의 척도. 자, 이 말을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엔트로피라는 단어 자체가 뭐다? 무질서해지면 뭐다? 이렇게 쭉 퍼지면서 뭐다?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단계로 이렇게 갈 거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자,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델타 값은 뭐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표현을 한다고 했다, 맞죠? 자, 그래서 나중 상태의 뭐다? 자, 엔트로피 마이너스 처음 상태의 엔트로피일 거다. 자,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의 무질서도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다? 엔트로피는 나중 상태가 더 클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엔트로피 자체가 뭐다? 0보다 큰 형태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액체 상태는 고체 상태보다 더 무질서도가 커지고, 자, 기체 상태는 액체 상태보다 더 무질서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물질의 뭐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할 때, 물을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액체, 기체, 고체,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수증기일 때가 뭐다? 무질서도가 가장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다? 자, 액체, 물일 때, 그 다음에 고체일 때는 뭐다? 엄청나게 질소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일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다? 자, 얼음에서 뭐다? 액체로 이렇게 융해될 때, 자, 우리가 엔트로피는 뭐다?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엔트로피 자체를 우리가 통계 연력학적인 개념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통계 연력학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자, 볼츠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자, 이 볼츠만은, 자, 동전 두 개를 우리가 만약에 던진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앞면이 나올 수 있고, 전부 앞면이 나올 수 있고, 하나는 첫 번째 거는 뭐다? 앞면, 두 번째 거는 뒷면. 아니면 뭐다? 첫 번째 거는 뒷면, 두 번째 거는 앞면. 자, 둘 다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수를 뭐다? 2의 n승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자, 여기서 뭐다? 우리가 그때 나올 수 있는 뭐다? 엔트로피는, 자, 로고 1m라는 2의 n승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뭐다? 이 n은 뭐다? 엔트로피 개수와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더라.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볼츠만이란 분이, 자, 연력학의 통계학적인 개념을 도입시켜서, 자,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 우리가 볼츠만의 묘비입니다. 이 묘비 위에, 자, 다음과 같이 뭐다? 자, 엔트로피에 관계되는 식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자, W는 뭐다? 미시 상태의 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의하게 되면, 자, K는 볼트만 상수입니다. LNW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얘가 뭐 델타량으로 표기된다면, 자, 엔트로피 자체가 델타 양으로 표기된다면 뭐다? 나중 상태 마이너스 처음 상태일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엔트로피는 뭐다? 자, 볼트만 상수에서 뭐다? ln. 자, wi분의 wf로 이렇게 표현될 거다, 맞죠? 자, wi라는 거는 뭐다? 미시 상태, 처음의 미시 상태고, wf라는 건 뭐다? 나중 상태의 미시 상태가 될 거다,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 상태의 뭐다? 미시 상태가 처음 상태의 미시 상태보다 크게 되면, 자, 경우수가 많게 되면, 자, 엔트로피는 뭐다? 변화량은 증가하게 되고,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반대가 되면 뭐다? 이 엔트로피 값은 뭐다? 음의 값을 가지게 되더라. 자, 그럼 K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K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다? 델타 S가 0보다 크다는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갈 때나 아니면 액체가 전기로 갈 때, 아니면 용액 상태가 용줄로 바뀔 때, 아니면 T1에 있던, 자, 온도 T1에 있는 어떤 개가 뭐다? 온도 T2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낼 때, 자, K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자, 브롬 액체가 뭐다? 브롬 기체로 바뀔 때. 자, 이 브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알겠죠? 치명적인데,
자, 불온 기체 같은 경우는 남성한테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자, 불온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는 뭐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기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2 고체 자체가 I2 기체로 바뀔 때, 자, 고체가 기체로 바로 바뀔 때도 뭐다? 이렇게, 자, 우리가 까만색처럼 보이는데 엄청나게 짙은 보라색의 뭐다 요오드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자, 얘가 기체로 될 때는 뭐다 전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뭐다 우리가 요오드 기체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다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아니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우리가 K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자, BR2 같은 경우는 BR2 기체 같은 경우는 뭐다 우리가 남성한테 안 좋지만 자, I2 같은 경우는 여성한테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화학 실험실이나 화학을 접하게 됐을 때, 자, BR2나 I2를 만지게 되면 엄청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표 16-1에서는 자, 25도시에서 몇 가지 물질에 대한 표준 자,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물의 액체일 때와 뭐다, H2O가 기체일 때, 자,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더 높다, 맞죠? 자, 그 다음에 Br2가 액체일 때하고 Br2가 기체일 때를 보시면, 역시 기체일 때가 더 높다. 자, 그 다음에 I2가 뭐, 고체일 때하고 I2가 기체로 바뀌었을 때 엔트로피는 증가하더라,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 다이아몬드일 때하고 흑연일 때하고, 자, 흑연일 때가 엔트로피가 더 높더라. 자, 그 다음에 메테인하고 에테인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에테인의 뭐다? 우리가 엔트로피가 더 높다. 자, 이거 왜 이럴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답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학적인 엔트로피 정의에 의하면 뭐다? 엔트로피는 뭐다? 자, 미시 상태, 즉 경우의 수가 많이 가질 수 있는 놈들이 뭐다? 엔트로피가 높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의 수소가 뭐다? 몇 개? 4개가 있지만 자, 에테인 같은 경우는 뭐다? 탄소 2개에 뭐다? 수소가 6개가 있다, 맞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맞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뭐다? 엔트로피도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예제 16-1을 보시면, 자, 다음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가, 자,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예측하시오. 자, 에탄올이 온다. 에탄올 뭐다? 액체가 뭐다? 고체로 변한다. 자, 고체로 변하면 뭐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과 감소한다. 맞죠? 반대로 됐으니까.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뭐다? 증가했다. 맞죠? 자, B번. 자, 비크에 담겨져 있는, 자, 브로민이, 자, 상온에서 증발하였다. 자, 담아있을 때는 상온에서 액체였고, 자, 여기서 뭐다? 증발했다. 그러니까 뭐다?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맞죠? 자, 물에 글루코스를 녹였다. 자, 물에 글루코스를 녹였다는 말은 우리가 용해 과정이다. 맞죠? 용해를 했다는 말은 우리가 발열 과정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맞죠? 발열 과정을 가지는 것은 뭐다 우리가 자발적인 반응인가 동시에 뭐다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질소 기체를 80도씨에서 20도씨로 온도를 내렸다. 자, 온도를 내렸다는 말은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뭐다? 우리가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온도를 내리게 되면 뭐다? 얘들은 경직한 구조로 가면서 뭐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D번 같은 경우는 뭐다? 엔트로피 변화 자체가 뭐다? 음을 가질 거다. 자, 16.4 연력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을 하기 전에 뭐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다?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뭐다? 자,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뭐다? 단지 뭐다? 다른 형태로 뭐다? 이렇게 전환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맞죠? 전환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 뭐다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뭐다 자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뭐다 단지 뭐다 다른 형태로 뭐다 이렇게 전환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맞죠 전환만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맞죠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을 보시면,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주의 엔트로피는, 자, 자발적인 경우는 증가하고, 뭐다, 평행일 때는 변하지 않는다. 자, 즉, 뭐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뭐다,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개와 주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자, 개하고 주의를 합친 말을 뭐다, 우리가 우주라고 이야기를 했다, 맞죠? 자, 그래서 자발적인 가정이라는 건 뭐다, 델타 우주의 엔트로피는, 자, 개의 엔트로피 플러스 뭐다, 주의 엔트로피 변화 자체가 자발적일 때는 0보다 크게 되고, 자, 평행일 때는 뭐다, 엔트로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변화가 없으므로 뭐다, 그 값이 0이 되더라. 자, 그러면 개하고 주의 사이에서 뭐다, 엔트로피 변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이야기할 수가 있다, 맞죠? 자, 다음은 우리가 표준 반응 엔트로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표준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때, 표준이란 말은 우리가 자 25도씨 1atm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호를 쓸 때는 뭐다, 표준이라고 나타낼 때 상첨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이기 때문에 뭐다, 리액션, 그래서 뭐다, RXN을 하첨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영어로 쓰기 싫은 사람은 그냥 뭐다, 밑에 우리가 반응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다, 우리가 표준 반응, 자,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1atm 25도씨에서, 자, 수행되는 반응을 뭐다, 엔트로피 변화를 이야기할 거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t가 되는 반응에서, 자, 이 반응에 대한 뭐다, 반응, 자, 엔트로피는, 자, 표준 반응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자, 우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뭐, 자, 생성물의 엔트로피, 마이너스 뭐다, 반응물의 엔트로피로 표현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다, A, B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뭐다, 자, 표준 반응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다, 자, 생성물의 각각의 엔트로피 합, 마이너스 뭐다, 반응물의 엔트로피 합을 뺀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제 16-2. 자, 부르기에서 있는, 자, 표준, 자, 엔트로피 값으로부터 25도씨에서 다음 반응의 표준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A번 같은 경우는 뭐다, 탄산칼슘 고체가 뭐다, 자, 산화칼슘과 뭐다,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될 때, 자, B번 같은 경우는 뭐다, 질소와 뭐다, 수소 분자가 반응해서 뭐다, 이모의 암모니아를 만들 때, 자, C번은 뭐다?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뭐다? 자, 이물의 염화 수소를 만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부록에 있는 각각의 뭐다? 우리가 표준 엔트로피 값을 모르면 이 문제를 사실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뭐, 반응, 표준 반응 엔트로피는 뭐다? 자, 생성물의 뭐다? 각각의 뭐, 엔트로피 합, 마이너스 뭐다? 반응물의 엔트로피 합을 뺀 걸 이야기한다. 맞죠?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를 계산하게 되면, 자, 160.5가 나오고, 자, B번을 계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99.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C번을 계산하게 되면, 자, 20이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 반응 엔트로피 자체가 뭐다? 양인 거. 자, A번하고 C번 같은 경우는 양이다. 맞죠? 자, 양이라는 말은 뭐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맞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다? 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다? B번 같은 경우는 뭐다? 자, 마이너스의 엔트로피 값을 가지고 있다. 맞죠? 자, 마이너스의 엔트로피 값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 일단 이 반응 자체는 뭐다? 잘 일어날 수 있다. 안 일어날 수 있다. 잘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실, 자, 이 반응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는, B번 같은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뭐다? 촉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실소 분자고 수소 분자를 이용해서 뭐다? 우리가 암모니아를 만드는 하부 포식부법 같은 경우는, 자, 고온 고압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25도씨에서 표준 반응에서는 사실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가 생성되거나 또는 소비되는 반응에서 우리가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만약에 소비되는 기체 분자보다 더 많은 기체 분자가 생성됐다. 자, 생성된 기체 분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뭐다? 우리가 델타 표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뭐다? 0보다 클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자, 기체 분자가, 자, 생성되는 수가 더 작아졌어. 그래서 총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뭐다, 델타 S는 뭐다, 0보다 작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기체 분자의 총수가 변함이 거의 없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델타 S 자체는 뭐다, 자, 양이거나 음일 수도 있다, 맞죠? 자, 그렇지만 이때는, 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더 작은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예제 16-3. 자, 다음 각 반응에 대한 계어의 엔트로피 변화가 양인지 음인지를 예측하시오. 자, A번 같은 경우는, 자, 2몰의 수소 분자와, 자, 1몰의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2몰의 물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되면 반응물의 개수는 몇 개? 3몰이다. 맞죠? 자, 그리고 생성물은 2몰이다. 결국은 우리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전체의 몰수가 감소했다. 맞죠? 개수가 감소했으므로 이때 자, 계의 엔트로피 변화는 우리가 음의 값을 가질 거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질산 암모늄이 분해돼서 암모니아 기체와 염산 기체, 염화수소 기체를 이렇게 발생했으며, 자, 이때는 우리가 염화암모늄 1몰, 자, 암모니아 기체 1몰, 염화수소 1몰, 그래서 생성물은 2몰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1몰이 2몰로 갔으니까 전체 개수가 증가했다, 맞죠? 증가하게 되니까 K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거다. 0보다 크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자, 수소 기체와 브롬 기체가 반응해서, 자, 이몰을 자, 수소와 브롬을 이렇게 형성을 했다면, 자, 반응물의 개수와 생성물 개수, 자, 2몰, 2몰로 똑같다, 맞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양인지 음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더라. 자, 다음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걔가 주위와 열을 교환할 때, 자, 걔는 주위의 엔트로피를 일반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자, 이때 일정 압력 하에서 주위에 대한, 자, 엔트로피 변화를 정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걔 열이라는 걸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주위에서 열을 방출하는 경우, 자, 주위로 이렇게 열을 방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자, 개에서 주위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간다, 방출된다. 자, 발열 반응일 때를 이야기한다, 맞죠? 자, 그래서 이때 개의 열 자체는 음으로 될 거다, 맞죠? 자, 개의 열 자체가 음으로 되니까 주위 입장에서 보면 이 열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될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자,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위로부터 자, 걔가 열을 흡수하게 되면, 걔의 열 에너지는 이렇게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자, 반대로 주위의 엔트로피는 자,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맞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음의 값을 나타낼 거다. 자, 이렇다는 말은, 자, 결국은 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자, 걔의 뭐하고 관계가 있다? 걔의 열하고 관계 있다.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온도에 대한 흐름을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결국은 자, 주위 엔트로피 변화도 온도분을 1에 온도에 반비례하는 효과로 나올 거다. 자, 이 두 가지의 관계식을 우리가 하나로 합치게 되면, 자,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자, 온도분을 마이너스 계의 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자, 근데 이 열이라는 게 우리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는 뭘로 표현하냐면, 자, 엔탈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정량할 때는 항상 뭘 이용한다? 자, 계의 열을 이용을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에서부터 주위로 이렇게 열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 결국은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거다. 자, 결국은 개의 열이 밖으로 발열됨에 따라서 우리가 주위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나타내더라. 자, 그럼 반대로 자, 주위에서 개로 이렇게 열이 들어올 때, 열이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가 흡연한다는 말이다, 맞죠? 자, 흡연하게 되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주위의 엔트로피는 변화는 0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역학 제3법칙. 자, 열역학 제3법칙은 자, 절대 영도에서 뭐다 완전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0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열역학 제3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절대 영도시에서 완전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0이다.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력학에서 이야기했던 뭐다 볼트만식을 잠시 이용하면 됩니다. 자, S는 뭐다 볼트만 상수 곱하기 뭐다 ln W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W는 뭐다 자, 미세 구조의 수, 경우의 수,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로 표현된다고 이야기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형 도시에서 뭐다 분자의 배열 방식은 뭐다 엄청나게 경직된 구조로 다음과 같은 뭐다 배열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자, W가 하나 1이다 맞죠? 자, 그러면 L은 1은 뭐다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맞죠?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그 값은 0이 된다. 자, 그러므로 뭐다 우리가 엔트로피는 뭐다 0일 만족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5 깁스 자유에너지. 자, 이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말은 자, 우리가 엔탈피와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의 변화가 특정 반응을 뭐다 자발적으로 일으키는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자, 새로운 에너지 개념을 우리가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자, 우주의 엔트로피는 자,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위의 엔트로피를 자, 개의 뭐다 엔탈피와 온도와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맞죠? 자, 여기서 자, 항변에 뭐다 우리가 온도 T를 곱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이 식에서 자, 마이너스 온도 곱하기 뭐다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우리가 뭘로 약속을 하냐면 자, 여기서 이걸 뭐다 깁스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개의 깁스 에너지 변화는 뭐다 자, 개의 엔탈피 변화 마이너스의 뭐 온도 곱하기 뭐다 개의 엔트로피 변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자, 그러면 이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어떤 반응의 뭐다 자발성을 나타내더라. 자, 그러면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뭐다 물리학적 과정에서 자발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깁스 에너지가 음일 때, 자, 깁스 에너지가 음일 때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깁스 에너지의 변화형 자체가 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온도는 자, 고정되어 있을 거고, 위에 관계식에서 한번 보시면, 자, 우주의 엔트로피가 뭐다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다? 우리가 깁스 에너지가 음일 때마다 자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0일 때는 평행일 때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양일 때는 뭐다? 우리가 비자발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표준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자유에너지는 자, 우리가 표준 깁스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자, 뭐다? 어떤 반응에서 뭐다? 표준 상태의 반응에서 뭐다?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표준 자유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뭐다? 반응물이 자, 표준 상태의 생성물로 변할 때의 자유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뭐다? 표준 자유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될 때, 자, 이 표준 자유 에너지는 자, 생성물의 뭐다 자유에너지 마이너스 뭐다 반응물의 자유에너지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델타 G에 하침차 F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는 자, 화합물 1몰이 표준 상태에서 존재하는 원자로부터 합성될 때 발생되는 자유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다 우리가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원자의 뭐다 자, 표준 생성 에너지를, 자유 에너지는 0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연력학에서 꼭 필요한 표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표 16-2에 나오는, 자, 이 표준 상태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체를 이야기할 때는 표준 상태는 뭐다? 1atm이라는 압력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액체를 이야기할 때는 뭐다? 순수한 액체. 자, 고체를 이야기할 때도 순수한 기체. 자, 원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맞죠?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가 값이 얼마? 0일 때. 자, 그 다음에 용액일 때는 뭐다? 용액 1몰을 뭐다? 표준 상태로 이야기를 하더라.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다? 여기서 온도의 개념이 빠져 있는데 온도는 뭐일 때? 항상 25도씨일 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다? 25도씨라고 돼 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다.
자, 예제 16-4번 25도씨에서 일어나는 다음 반응의 자,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를 계산하시오. 표준이라고 이야기했다 맞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표준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메테인을 연소해서 뭐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다? 표준 자유에너지는 뭐다? 자, 반응물의 각각의 자유에너지 하고 뭐다 생성물의 가까이 자연에너지 값을 우리가 먼저 부록에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찾게 되면 자 우리가 표준 자연에너지 변화값은 뭐다 생성물의 자연에너지 마이너스 뭐다 반응물의 자연에너지니까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자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말은 뭐다 이 반응 자체가 뭐다 자발적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B번 같은 경우는 산화망간이 뭐다? 이물의 망간고체와 자, 산소기체로 이렇게 분해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 반응에 대한 뭐다? 우리가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뭐다?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더라. 자,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말은 이 반응이 뭐다? 자, 비자발적이더라. 비자발적이란 말은 어떠한 새로운 이 반응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뭐다? 동력원이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화학 반응에 있어서 자,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 자, 엔트로피의 부호를 가지고 뭐다 이 반응 자체가 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뭐 비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우리가 표 16-3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